그래서 76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형자산. 그래서 보시면은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 볼 수 있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요. 일단 1번에 있는 소프트웨어랑 2번에 있는 특허권,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광호권이 무형자산이세요. 이런 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셔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세요. 구축물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7번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현금 등가물. 거기 지금 보시면 현금 등가물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옛날 용어예요.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성 자산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금을 예금, 당좌부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1년이 아니라 3개월이죠. 그 다음에 78번은 정답은 4번이세요. 위탁 판매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라는 게 부탁해서 파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어떤 거요? 아니요, 판매 기준이 아니고 누가 팔았을 때요? 수탁자가 다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이제 어떻게 파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위탁 판매.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 (7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요거를 이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 지을 때 뭐 나가죠? 이자 나가죠. 그래서 그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일단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건물 짓는데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자도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자가 많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또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절대로 이자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자로 나갈 돈이 원래는 내가 쓸 돈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많이 나가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자 많이 나가는 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세요. 단기. 단기는 그냥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단기는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이자 비용. 그래서 정답은 4번. 8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뭐 하셨대요? 철거. 요거는 회계 쪽에서는 잘 안 내는데 세무 쪽에서는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토지가 있는 건물 구입 후 이제 건물 철거 비용, 요거를 이제 뭘로 처리할 것이냐. 요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하나씩 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요거는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무슨 비용으로 본다고요? 부대 비용. 그래서 구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맞고요. 토지의 구입대금 토지 맞고요. 토지 등기비 및 취득세 토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신건물의 건축 비용 있잖아요. 신건물의 공사비는 미완성일 때는 건설 중인 자산. 그다음에 완성되면요 건물.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평균법. 우리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 있죠. 그래서 평균법 공식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일단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상태에서 뭐만 지우면 공식이 똑같아요. 초를 지우면 공식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입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또 초만 생각하셔갖고 4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냐면 이거 기말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제공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나 말은 제공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액에. 원가액의 주목적은 뭐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1번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맞고요. 일반 재무제표 작성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라고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요게 뭐냐면 이게 재무제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재무제표 만들 때 원가 회계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원칙은 있지만 원칙이 없지 않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은 있지만 이론에서는 원칙이 있다라고 본다, 없다라고 본다?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83번은 우리 이거 맞추려고 공식을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됐었죠.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재료비하고 뭐요? 농업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농업비 더하기 제조 안전비. 그래서 결론은 이걸 가지고 보시면 정답은 몇 번 나오세요? 1번 나오죠. 그 다음에 84번은 이거 말장난 문제예요. 84번은 그냥 국어 시험이 맞는 것 같아요. 제조간접비 5,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 10,000원, 농업비 얼마예요? 5,000원.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본대요? 농업비 기준으로 본대요.
그럼 거기에 내용 보시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노무비 기준이죠. 그러면 노무비도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모두 5,000원이에요. 간접비도 5,000원이죠. 그러면 5,000원, 5,000원이면 몇 프로예요? 100%죠. 그래서 뭐의 100%? 네, 노무비의 100%.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이거 풀다 보면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노무비 기준이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답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노무비를 기준으로 답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지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8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개별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네, 비싼 거 계산하실 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싼 거. 다품종, 소량, 중,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 공정, 환산량.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1번 개별 작업에 대한 원가표 맞고요. 조선업 건설업 맞고요. 공정 나왔죠? 정답 몇 번이요? 네, 3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8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제. 우리 면제 그러면 면세 그러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불완전 면세제도. 환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하고 연관성이 많다. 그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진성 뭐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다도 있었죠. 그 다음에 꼭 요게 나와야 면세가 됩니다. 뭐야?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보시면 의료보건용역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예, 토지 사고 파는 건 면세라 그랬어요.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예, 3번이 됩니다. 고속버스. 우리 고속버스 없어도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외버스에는 고속버스에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 버스만 뭐라고요? 면세. 근데 여기는 일반인지 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 정답 없어요? 잠시만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이요. 죄송합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 뭐 있죠? 물론 담보, 공매 및 경영, 사업의 포괄력. 그 다음에 과세거래의 세 가지 있죠? 재화의 공급, 영역의 공급, 재화의 수익.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담보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에 8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의제 매입세. 우리 그때 의제 매입세 외우라고 했었는데요. 하나씩 또 보시면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살 때는 뭐라고요? 면세. 원재료. 원재료 아닌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가공을 해서 뭐 하죠? 팔죠. 팔 때는 뭐가 돼요?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세율은 일반적으로 102분의 2.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음식점 중에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안 되면 109분의 9. 그래서 정답은 1번. 103분의 3은 옛날 거예요. 과거에 저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없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입니다. 무슨 시점이에요? 구입 시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감가는 사용 시점이에요. 왜 이렇게 보냐면은요, 우리 감가상각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감가상각은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그래서 써야 돼요. 안 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네, 1번. 그 다음에 8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 이거는 좀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요, 문제 푸실 때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는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 무려 이론 몇 개 나온다고요? 네,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연습하실 시간에 실기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기는 15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저희 시험에선 복잡하게 안 내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얼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여기도 건으로 끝나긴 하죠. 근데 채굴이 뭐 하는 거죠? 네, 땅 파는 거죠. 그 땅 파는 권리를 빌려주는 건 요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근데 너무 깊이 보진 마세요. 왜냐면 저희는 이쪽보다는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돼요? 네, 실기 쪽에 좀 더 치중을 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배점 때문에. 그 다음에 90번은 이제 오늘부터 할 수도 있고 내일부터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야? 네, 20세. 그 다음에 60세 이상. 나이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소득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여 500. 근로소득 금액 150, 이자 배당 2,000,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정답 2개요. 일단 2번. 장애인 분들은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장애인 분들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3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세요. 근데 요거는 저기 어디냐, 저거 하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기 실기, 네, 요번 주에. 그 다음에 저기도 밑줄 좀 쳐주세요. 4번. 4번도 보시면 이제 부녀자 공제라고 있어요. 요건 남자분만 되세요? 여자분만 되세요? 예, 여자분들만 되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라고 있는데 2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급여로 치면 한 4,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의면서 뭐가 있을 때요?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래서 부양가족이 키포인트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91번부터 105번까지 풀어보세요. 91번 보시면은요, 회계 공준. 회계 공준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업이어야 되고,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기업은 뭐가 있어요? 실체. 그 다음에 또 비교 가능성.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화폐단위 측정. 그 다음에 92번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게요. 예전에는 4번이었는데 지금은 4번이 아닌지라. 일단 92번 보시면은 우리 간모 손실이라는 게 간모가 수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량이 몇 개 부족하세요? 50개. 그 다음에 원가 얼마죠? 1,000원. 그러면 5만원이에요. 그러면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겠죠. 근데 1번을 글자 2개만 바꿀게요. 거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재고자산 간모손실로 바꾸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만들 거예요. 옛날엔 특별손실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모든 법에 특별이라는 말을 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특별 그러면은 왠지 그 사람들만 혜택 받는 듯한 좀 우월주의 약간 요런 게 있다고 많은 법들에서 특별이라는 말은 거의 다 삭제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전산세무에서는 결산 문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결산으로 나오면 대변에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조교 8번 무슨 대체요? 타계정 대체. 우리 타계정 대체는 언제 한다 그랬죠?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안 팔았을 때, 안 팔았을 때. 안 팔고 다른 데 썼을 때. 그래서 지금 안 팔았는데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타계정 대체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3번 1번에 현금 등가물은 바뀌었다 그랬죠? 현금성 뭐요? 자산.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이 1년 이내면은 단기금융상품이고요. 1년 넘으면은 장기금융상품.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당좌차월의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잘 안 나와요. 당좌차월 그러면은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통장에는 마이너스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게 자랑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뭐 대출 받을 때 보면은 뉴스에서도 뭐 자랑스럽게 마이너스 통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마이너스 통장 왜 쓰지 말라 그러냐면 이자율이 10%에 육박해요. 이자율 엄청 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신용대출이에요. 마이너스 통장들은 대부분 다 이자율 세요. 거의 평균 10%? 10%면 말이 10%지 이자로 나가는 돈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참고로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도 평균 7%대까지 올라왔대요. 근데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낮아요.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해요. 국가에서 지금 부동산값 떨어질까봐 못 올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정권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그거 끌어안아야 돼요. 이번 정권이 끌어안은 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래도 거의 지금 답 나오고 있어요. 더 내고 똑같이 받기. 네. 원래는 더 내고 덜 받기 쪽으로 갈 것 같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분위기가 더 내고 똑같이 받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정될 때까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는데 자기들 안 뽑아줄까봐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자율 올리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언젠간 올릴 건데 올리면 아마 눈물 콧물 나올 정도로 올릴 거니까 이자 대출 받으실 때 항상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별표 3개. 3번은 나오면 어려워서 별표 3개고요. 4번은 3번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일자 수표인데 선일자 수표 나오면 어음 처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일자 수표가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래서 수표로 보셔야 돼요? 어음으로 보셔야 돼요? 어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세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뭘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어음 처리예요. 아니죠. 주는 거죠.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어음도 두 가지 있잖아요. 예, 받는 어음 있고 주는 어음 있고. 근데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고 그냥 대부분 나오는 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 나오면 그걸 묶어서 내요. 그러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하시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 2명 정도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냐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먹을 때쯤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잘 틀리고. 그 다음에 94번은 우리 사채 외우라 그랬었죠. 사채 2가지 외우라 그랬어요. 사채 발행할 때 액면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이자율보다 크면 할증, 작으면 뭐요? 할인. 왜냐면 크단 얘기는 돈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자. 그러면 이자 많이 주면 살 사람 많다 적다? 많다. 그래도 우리 보면은 그 은행에 줄 세우는 방법 하나 있어요. 이자율 높게 해주면은요 사람들 아침부터 줄 서요. 그래서 대부분 갑자기 은행에 줄 서 있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중에 특판이 나온 거예요. 뭐 많이 준다고요?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대부분 그거 미끼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금액이 적어요. 뭐 한 달에 뭐 20만원,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2년짜리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트를 치면은 무슨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이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 2번.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거는요, 찍으세요. 거기까지는 준비 못해요. 그거 준비할 시간에 원가 회계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확률이 되게 낮아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꽤 많은 문제 맞추실 수 있어요. 뭐 그래봤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95번처럼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치는 거예요. 컨트롤 뭐요? F. 그럼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리고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2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중요한 경우. 이때는 3.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몇이요? 9. 이거 똑같은 게 2개 있어요. 프로그램에 쳐보시면은 똑같은 게 2개 있는데 시험은 요거 1번 나온 적 있고요. 요거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어렵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중요하다 그러면 몇이요? 3.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9.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거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풀면 다음 거 진행할 거예요.